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지난달 수출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량을 담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비철금속과 통신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고요. 오랜만에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4% 강보합권에서 3,207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0.74% 강세 보이면서 1,045.9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의 9월 출발은 좀 어떠셨나요?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좀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또 다소 좀 차분한 시작을 보이긴 했지만 9월의 시작도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뚫어냈는데요. 9월 시장도 여러분들 붉은 홍당무를 마구 뽑아낼 수 있게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날이죠. 엊그제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위너 11 종목들 이번 주 수익률 어제 오늘만 해서 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무학 전문가님 역시나 신고가의 신답습니다. 이틀 만에 또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바로 엊그제 월요일에 위너 11이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됐는데 KCC 클래스가 오늘 신고가 바톤을 가장 먼저 이어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위너 11 종목들 합산 수익률이 단 이틀 만입니다. 저희가 어제 시가에 매수해서 오늘 단 2거래일 만에 24%가 넘는데요. 이런 위너 11 종목들 오늘 중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신고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그날의 이슈뿐만 아니라 공시까지 아주 꼼꼼하게 시장 상황들 체크해주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코드가 열립니다. 입장 코드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66번, 참여 코드 0066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그냥 채팅방 아닙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네, 어려웠었던 8월장 다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9월장이 열렸습니다. 9월 달도 저희 우리 홍당무 또 홍당 종목들과 더불어서 8월에 조금 수익률이 안 좋았다면 그 배 이상으로 9월 달에는 좋은 수익 가져가도록 또 좋은 방송 또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통통하게 살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상승 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철저하게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틀 만에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낸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9월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뉴욕 증시 사실 쉬어갔잖아요. 어제.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급 반등하면서 확 올라줬단 말이에요. 뉴욕 증시보다 우리 시장이 더 잘 나가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좀 최근 이 상승 그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국내 증시가 못 간다. 미국 증시 너무 부럽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한번 해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날 바로 삼성전자 해줬습니다. 네, 3% 가까이 올랐죠.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하나 해줘야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뭔가 좀 분위기 반전과 수급 반전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일단 뭐 환율 때문이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환율 여기서 한번 요동쳤지만 다 안정됐습니다. 이게 길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별일 아닌데 이게
하락의 이유를 뭐 찾다 보니까 이제 또 환율 발작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구로 하락의 도구로 썼던 것뿐이지 하락의 조정의 이 말 그대로 정말 리스크는 아니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 부분 그리고 또 금리 부분, 금리 네. 인상 우리나라 했죠? 미국은 뭐 잘 마무리됐죠? 네. 일단 걱정거리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긴축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음. 전문가님이 앞으로 시장 흐름 좋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오르다가 또 내리는 거 아니야? 9월 시장 괜찮을까? 라고 많은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의 9월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뭐 시장 여전히 뭐 재미는 없어요. 네. 확실히 뭐 미국 증시가 재미는 없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 다시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 매도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8월 달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거칠게 나왔었고 쭉 보시면 이제 막 어제 1조 사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반전시켰죠. 여기 네, 보세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징그럽게 팔죠. 그죠? 2조 네. 6천억, 1조 8천억 막 엄청 팔다가 이제 좀 진정. 그죠? 진정되니까 기관 투자들도 이제 빨간불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노리는 8월 달 이후 9월 달에 노리는 부분은 뭐냐면 8월 달은 미증시보다 확실히 못 갔죠. 네. 9월 달에는 미증시보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미증시는 좀 이제 좀 기어주고 조정 좀 나와주고 못했던 거. 그러니까 짧게 보면 계속 디커플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 못 가고 미국 증시 안 가는데 오늘 우리가 오르고. 근데 길게 보면 커플링이 굉장히 강한 마켓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9월 달은 미증시 못 갔었던 부분 우리가 이제 이번 달만큼은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1% 오른다. 우리는 9월 달에 2%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부등호 공식을 세우고 뭐 무조건 오른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미증시가 좀 1%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1% 안짝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9월 달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시장 잠깐 보시면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죠. 빠질 때는 그냥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어때요? 100포인트 빠지고 쫙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죠. 100포인트 빠지고 쫙 이런 패턴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포인트 빠지더라도 올라간다. 쫙 이렇게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갈 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 또 시간 지나고 네. 나면 저 신고가 여기서도 신고가 같고 한번 빠지고 신고가, 한번 빠지고 신고가. 지금도 빠졌지만 다시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잠깐 눌림이었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8월 지금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라갔지만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시장 앞으로 9월은 미증시보다 이러한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또 언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 미국의 가파. 네. 이게 돈가파가 아니고요. 네. 구글, 구글, 아마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죠. 이렇게 가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네. 얘네가 제가 가파로 묶어왔냐면 이 가파의 네 종목을 딱 합쳐놨더니 네. 일본 증시 시가총액보다 더 커졌어요. 일본 증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시장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이 전 세계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미국은 55%, 네. 일본이 5.8%,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영국, 중국이 4%, 영국이 3%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2%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시가총액을 단 4종목이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아니, 우리나라 종목이 2,400종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일본 증시는 만약에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네 종목이 몇천 종목을 지금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 니케이 225 225종목을 넘어섰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225종목. 그러니까 네. 전체 시가총액 그냥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본의 모든 기업을 합해도 미국이 이 4개 종목이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이미 이겨냈고요. 네. 우리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의 네 종목이 그렇게 본다면 더블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다 합친 거 더블이다. 네 종목이. 그래서 굉장히 이 가파 주식들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어요.
어디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미국 시장에서요. 그렇죠. 네. 닷컴 버블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전 세계를 다 강타했었던 게 닷컴 버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정론자들이 그때와 굉장히 닮았네. 너무 버블 아니야 이거? 네. 심한데? 이러면서 증시의 거품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파 주식이 지금 버블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일본 학자가 있다고요. 아니 이 시장을 하락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긍정론자가 있고 부정론자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통화 정책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발언 이런 네. 거를 떠나서 네. 증시가 강하다, 더 간다. 저 같은 사람이죠. 낙관론자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 업에 될까요? 종사하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긍정론자들인데 네. 이 좀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좀 헤지펀드에서 하방 쳐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부정론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루비니 교수가 있죠. 닥터 둠이라고 무조건 증시가 폭락한대요. 그 양반은.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부정론자들의 이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가파가 너무 크니까 곧 버블이 오고 이게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파 주식들을 그러면 일본과 가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님 의견이 또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가파 주식들이 과연 버블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물론 덩치가 커진 건 맞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 재무 구조로 분석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ROE라고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 ROE가 이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알파벳은 20% 안팎이에요. 자기 자본 이익률 20% 굉장히 높죠. 애플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70%가 넘습니다. 애플은 순연금이 아무튼 됐든 간에 네. 일본 기업들 평균치가 6%밖에 안 돼요. 많이 그렇죠?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차이가 네.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일본과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현금 비율, 그러니까 현금의 차라리 혈액순환처럼 기업은 현금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네.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은 걸 RO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은 좋은 건데. 거죠. 네. 그리고 매출 대비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좀 못 살 때는 어음깡이라고 하고 네. 많은 기업들이 어음 부도가 나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 매출 대비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평균치가 24에서 28%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네. 일본은 이것도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투자를 해서 계속 선순환으로 돈을 창출하는 정치를 커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전문가님 그러면 앞으로 가파 기업들 계속해서 우상향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얘네가 버블이 아니다. 얘네가 무너진다면 미국 네. 증시가 버틸 힘이 네. 없죠. 왜냐하면 S&P 500 지수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얘네 가파를 20% 이상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수 벤치마킹 하는 펀드들은 삼성전자가 좋든 싫든 지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무조건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 맞아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가파 주식을 지금 20% 이상 채워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무너지면 미증시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지고 현대차, 기아차 무너졌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KB금융이 올라가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가파 주식들의 붕괴는 미국 증시 곧 붕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파 주식들의 이 시세는 뭐 쉬어갈지언정 네. 버블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한번 강조해드리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사실 8월이 정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7월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시장 정말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서 서학 개미들이 이 기간에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가파 주식들 지금 조금 접근해도 괜찮나요? 서학 개미들도? 조금 쉬어요 이제. 조금 쉬어가야 조금 쉬고 돼요. 돌아오세요. 네. 다시. 돌아오세요. 9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세요. 그거는 국내 9월 증시로 어차피 돌아오셔서. 국내 증시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시로 돌아오라라는 말씀 주셨고 전문가님 저는 사실 여기
종목 중에서 아마존이 또 궁금해요. 이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어제 또 시작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SK텔레콤이 오늘 5%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SK텔레콤이 이렇게 11번가 아마존과 관련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은 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관련해서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SK텔레콤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 일단은 뭐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 통신주 매매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11번가를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인 만큼 아마존이랑 또 연관된 또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이 일단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11번가 이 전략은 뭐냐면 네. 직구 시장을 잡아서 그러니까 다른 쪽은 잽이 안 돼요. 이미 뭐 쿠팡이나 뭐 이쪽이 워낙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이 11번가라는 게 뭐 특장점을 갖기 힘들었는데 아마존과의 협약을 통해서 직구는 우리지 하면서 네. 직구는 우리야. 그러니까 새벽 배송은 쟤네고 네. 뭐 마켓 컬리는 그 틈새를 쪼개잖아요.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죠, 이번에. 그렇죠. 네. 틈새를 쪼개는 시장에서 직구는 우리야라는 걸 좀 각인시키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SK텔레콤도 올라갔고 11번가는 비상장사입니다. 네. 제가 종목 하나 예전에 알려드린 거 있죠. 아마존과 협약을 하면 11번가가 이 직구를 들여와서 이거를 재고 소진을 어떻게 한다? 인크로스. 11번가의 이 SK텔레콤의 네. 최대 주주인 인크로스가 11번가의 이 직구 제품들이나 아마존과 협약해서 네. 어떻게 보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인크로스는 요 부분이 부각이 안 됐어요. 일단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네. 이따가 또 매출도 나오고 하면은 또 어떻게 흐름 흘러갈지 궁금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무학 전문가인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시황상들 물어봐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게끔 정말 이 시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공시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참여 코드 0966번, 참여 코드 0066번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이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흐름과 시장의 이슈들 좀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엊그제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위너 11 종목들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아직까지 매수 기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홍당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너 11 종목들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예정인데요. 종목별 장세가 시작된 이 시장에서 이무학 전문가님 또한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정말 야심차게 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이틀 만에 수익률 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또 시가에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위너 11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대양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4.6% 또 급등했습니다. 사실 어제 좀 눌림을 주면서 매수 기회를 또 가졌었는데 오늘만 또 5% 넘게 올랐거든요. 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이 중국이 7월 조강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또 뉴스를 봤거든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다라는 또 뉴스까지 챙겨봤었는데 내년 강판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또 이슈를 챙겨봤는데 대양금속 이에 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 그렇죠. 잘 보셨어요. 네, 중국에서 이 조강 생산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철강주들 어제도 그렇고 어제 포스코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은 뭐 어제 많이 올라서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의 특징은 포스코,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고 있다. 네. 왜냐하면 9월에 냉연 강판 이번 달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도 일단 있고요. 이게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냉연 강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전제품들이 집콕 수요로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실적을 보시면 네. 자, 우리 실적부터 봐야죠. 항상 종목 얘기하기 전에 여기가 스테인리스를 집중적으로 또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네. 가전 쪽에 좀 특화되어 네. 있는 강판 냉연 강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반찬통도 다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데,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상반기에만 일단 영업이익 39억 흑자 전환을 시도를 흑자 전환으로 일단 돌아서 나왔고요. 일단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영업이익 1,300% 증가. 뭐 일단은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000% 증가라는 것은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고요. 네. 일단 흑자 전환에서 2분기에도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업 얘기를 지금 차트가 좀 잘 올라오고 있어서 기업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려 보면 네. 우리가 가전을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백색 가전이라 그랬어요. 왜? 다 하얘요. 네. 백색 가전이 뭐예요? 세탁기, 냉장고 맞아요. 다 하얗잖아요. 네. 그냥 TV 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색 가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셨죠? 삼성 비스포크, 와, 너무 컬러풀하더라고요. LG 오브제 컬렉션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가구가 뭐로 됐어요? 백색 가전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돼가고 있어요. 그잖아요. 굉장히 이쁘고 또 개인의 취향에 맞게 네. 무작정 그냥 여다지냐 미다지냐의 시장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 가구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색깔도 디자인도 그러니까 소품종 생산할 수 있는 캐파로 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무조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문짝만 무조건 찍어내는 냉연 간판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미니멀하고 컬러풀하고 여기에 강점을 가진 철강사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이게 바로 컬러 대한금속입니다. 강판 네. 관련한 종목인가요? 컬러 강판 쪽은 아니고요. 강판 쪽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크고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7월 달부터 LG전자향 이제 가전제품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남부 사업소로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산 라인, 반도체 IT 종목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듯이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대기업들의 특화되어 있는 전략에 이제 같이 나아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 먹거리 쪽에서도 액화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지금 수소 쪽이 뭐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어서 이게 뭐 부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너스 요인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을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너무 지리하게 빠졌기 때문에 종목이 좀 반등의 속도가 못 붙어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갖고 왔었죠. 21선 조만간 돌파 나오겠다. 오늘 뿅 하고 일단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파동, 이번 파동 잘 보시면 이번 주 위너 11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예, 아직 뭐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 대한금속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분기 실적도 좋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 좀 트렌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이미 뭐 지지선 21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기회 있다라는 의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대한금속 살펴봤고요. 최근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강주들 중에서 이모학 전문가님 대한금속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66번,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11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CC 글라스인데요. 오늘 신고가를 간 종목입니다. 어제 매수해서 오늘까지 3% 넘는 4% 가까운 또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종합 건축 자재 기업이죠. 전문가님 혹시 KCC 감성 광고 보셨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KCC 건설 쪽에서 굉장히 또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거기서 감성 광고에서 엄마 집에는 비우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라는 또 광고를 제가 굉장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KCC 건설업 중에서 저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정부가 이 3기 신도시를 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건설주들 굉장히 움직임 좋았거든요. 관련해서도 이 종목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KCC 글라스 여러분들 주위의 생활에 있는 기업이죠. 뭐 네. 집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IT 종목이든 뭐든 요새는 다 자동차로 가야 돼요. 반도체도 자동차로, 뭐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가 다 빨아들이고 있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그 전기차, 이 주식 트렌드에서 기술력의 진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진화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가 뭐 세모난 타이어가 나오고 네모난 타이어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것처럼 갑자기 차가 뭐 날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네. 근데 제가 느꼈던 바중에 자동차의 진화 속도는 지금이 제일 빨라요. 그래요? IT는 뭐 맨날 갤럭시 새로운 거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진화가 그렇게 빠르지 나와봐야 뭐 조금 디자인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었는데 지금은 막 전기차, 수소차 막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지금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를 못 찾잖아요. 네. 어디다든지 기억이 안 나면 차가 와요, 지 혼자. 그 정도- 자율주행이 되는 네, 차량. 그 정도로까지 지금 리모컨을 누르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그냥 배터리 끼워서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크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계속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유리만 스마트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도 굉장히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자동차 가격이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경차 많이 만들어서 팔다가 요새는 제네시스 네. 이런 시리즈들 고급 세단이나 이쪽에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죠. 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도 조금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비싼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KCC 글라스가 저는 건설 쪽보다는 이 자동차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살짝 부끄럽게 신고가를 네. 빼꼼히 3% 상승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기관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기관 투자들도 쫙 매수하면서 기관이 만든 신고가는 무조건 봐줄만 하죠. 그죠? 와, 네. 기관이 추격 매수해서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또 클래시스 70% 가져가고 있는 만큼 그렇죠. 그때 신고가 저는 한번 찍었을 때 또 신고가 가나? 또 신고가 간다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더라고요. 이제 KCC 글라스 이제 시작일까요?
그렇죠. 뭐 이제 네. 시작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KCC 글라스 건설 쪽보다는 자동차 글라스 쪽에서 더욱더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지만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이라면 달리는 말에도 언제든지 올라타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계속 고공행진 할 수 있는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KCC 글라스까지 챙겨봤고요. 이러한 종목 더욱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66번,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와 검색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KCC 글라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톤입니다. 어제 저희가 또 시작가에서 매수를 해서 3.6%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위너11에 2주 연속 또 편입된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 간편 인증 서비스인 패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로보트는 아톰. 네. 핀테크는 아톤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기관 매수세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떨까요? 더 갈 수 있는 여력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요. 네, 일단은 내년 1월에요. 통신사, 카드사, 은행 그리고 여기에 병원까지 이 개인 정보 통합을 모두 다 그러니까 통신사와 은행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겠는데 웬 병원까지? 네. 병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잠깐 보시면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이게 내년 1월에 정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종 데이터가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사와 뭐 이쪽은 이렇게 항상 잘 모이잖아요. 네. 왜 병원 쟤는 뭐야? 네. 병원까지 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더 보안이 더 강화돼야겠죠. 이게 핀테크 솔루션이 더 강화돼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증하고 개인이 요거를 쓸 때마다 또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여기서 인증서 발급, 저기서 인증서 발급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기?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요. 네. 요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그죠? 패스 한번 누르면 되잖아요. 네. 요 데이터 서비스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이 밝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쪽이 충성도는 높아요. 근데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를 잘 바꾸진 않아요. 네.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진 않죠. 네. 나랑 오래 했으니까 나를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보안 기업을 잘 바꾸진 않는데 충성도는 높은데 워낙 보안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갖고 왔는데 뭐야 확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 홍단주답게 월요일에 네. 다시 올라왔죠, 그죠? 네. 다시 올라와서 옳았구나 이번에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한 번 더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21선 타고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좋은 수익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잘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세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기관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 KCC 같은 워낙 덩치가 크고 실적이 단단한 네. 종목이니까 뭐 열흘 20일 사는데요. 네. 얘는 한 3일 사다가 하루 또 팔고. 근데 뭐 일단 종목 보시면 아예 안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패스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아톤 기업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에 개인 정보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톤 종목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티웨이 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해서 오늘까지 또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실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부는 이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또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8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실려 있거든요. 이목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기로는 2주 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담아가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주, 여행주들 그때부터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왔거든요. 히든 챔프 종목으로 저희가 또 지네어 15%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 위너 11 종목으로는 지네어보다는 티웨이 항공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욕심을 한번 내본 겁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제 아시아나항공, 지네어로 수익을 한번 냈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수익을 내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지네어는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이 좀 있으니까 네. 이제 탄력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빠르진 않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티웨이 항공 어때요? 한번 올라가면 쫙 바로 그냥 더블 가버리니까요. 여기서 요 상승만 한 7, 80% 나왔거든요. 이러한 급등을 지금 기대하시고 가져오신 그렇죠. 거죠? 네, 일단 뭐 네. 가성비 대비 일단은 아시아나항공도 먹었고 뭐 네. 지네어도 뭐 좋은 흐름이나 네. 일단 업황이 불어준다.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랠리의 마지막 불꽃을 장식해 줄 거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주식도 그만하시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유동성 랠리 구간에서의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가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 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있는 거고. 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가장 반대되는 애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주가 있고 남북 경협주가 있죠. 방산주와 경협주처럼 이게 한 극과 극단적인 얘가 올라가면 얘가 무너지고 얘가 무너지면 얘가 올라가고. 코로나 키트 관련주들이죠.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 키트주들이 막 올라가고 네. 리오프닝 관련주도 급락하고. 근데 지금은 확산세가 커져도 딱히 키트주들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아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향이 잡히면서 그렇죠. 이제 진단 키트주는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쓰는 말씀이지만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네.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낼 거고요. 이겨낼 거고. 자, 보시면 시즌입니다. 시즌 어떻게 됐어요? 확 밀렸죠. 아직도 아이고. 계속 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신규주로 따상을 기대했었던 여러분들 SD 바이오센서, 송중기가 광고하는 SD 바이오센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저가예요. 그죠? 신저가입니다. 약국에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안 가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요? 네.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어디로? 키트 안 팔던 어리버리한 시절로. 키트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얘네가 돈을 벌 방법이 뭐 있어요. 그죠? 이미 시총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코로나 확진자가 아무리 증가해도 이제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코로나 네. 확진자가 아무리 증가해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쪽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좀 투자자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난주에 최근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아시아나 항공 또 매집을 하셨는데 그만큼 수익 낸 만큼 티웨이 항공도 앞으로 이러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티웨이 항공 더욱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2주 전부터 리오프닝 담아가자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또 수익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위너 11 종목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더욱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너 11 종목들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966번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966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사실 6월, 7월에 시장 7, 8월 빠질 때 굉장히 탄력 있게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금 또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전문가님 전기차보다 뭔가 수소차에 조금 더 기대감이 실려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러한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수소차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다음 주 7일 날 이제
현대차가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소차는 전 세계 현대차가 1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경쟁하는데 도요타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 벤츠 이런 애들이 수소차를 막 경쟁했는데 현대차가 이겨서 1위입니다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이쪽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니치 마켓이라 그러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차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 세계에서 좀 그나마 제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일본이냐 우리나라냐 했을 때 이제 현대차가 1위이긴 한데 뭐 크게 네. 의미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면서 수소차 이제 저장 용기 업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뭔가 일진 하이솔루스가 솔루스에서 수급이 모두 쏠리면서 사실 수소차들이 반대로 나머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까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수소차가 오늘이 그냥 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수소차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새 평화산업이나 뭐 두산퓨어셀, 네. SP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 네. 제가 디데이라 그랬죠. 네. 여기가 일진 하이솔루스가 따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어. 오늘이 디데이였던 거죠, 그죠? 일진 하이 여기가 뭐 따상하고 내려 상상상을 가든 말든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제가 볼 때 다른 종목들은 수소차 관련해서 순환매, 후발주 찾기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무의미하다. 다음 주 뭐가 있잖아요. 현대차가 뭐 한다면서요. LG랑 뭐 또 누구 다 모여서 또 뭐 출범한다면서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별로 반도체 우리가 뭐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갖고 뭐 미국 가서 해왔는데 뭐 종목 올라간 거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바이오의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올라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수소차 쪽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상장을 앞두고 이벤트성이 강했었던 요인인 것 같고 이럴수록 전기차를 오히려 더 보세요. 아, 그래요? 2030년까지 전문가님 궁금한 게 내연 기관 차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줄여 나가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만큼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랑 수소차랑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수소차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보시면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잖아요. 네네.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앞에 딱 열면 엔진이 없습니다. 앞에도 트렁크, 뒤에도 트렁크예요. 전기차는 바닥에 이게 다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들이. 네. 그죠? 엔진을 계속 열을 가열시키고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면서 자동차 움직이는데 엔진이 필요 없으니 앞에 뭐가 있을 리가 없죠. 수소차는 근데 앞에 열어보면 내연 기관차보다 더 복잡해요. 막. 엄청 복잡하고 이게 뭐 연비를 떠나서 수소를 만드는데 아직도 화석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화석 연료를 없애자고 수소차를 만드는데 수소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나아가야 방향은 맞지만 눈앞에 당장 먹을 게 있는데 왜 20년, 30년 뒤에 거를 기다리고 있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전기 네. 수소차 이슈가 뭐 다음 주에 있습니다만 딱 물리기 좋아요. 들어가지 마시고 네. 모두 다 수소차 할 때 전기차에 오히려 더 집중해 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이막 전문가님께 여쭤봤을 때 그래도 앞으로 당장 성장 가능성이 큰 전기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래서 전기차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저희 포스코 케미칼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수소차에 사람들이 모든 수급이 쏠려 있고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때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수소차는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 일진 하이솔루스 네. 원맨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종목 따라다니고 막 2등주, 3등주 이런 거 없이 그냥 지 혼자 그냥 난리치다가 끝나는 테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똘똘한 전기차주들, 포스코케미칼 요새 좋은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전액 그러니까 공장을 다시 예전에 후성 생각나시죠, 그죠? 중국과 조인트 벤처해서 포스코 그룹에서 전사적 지원을 받아서 2차 전지 캐파를 확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둘 다 만드는 회사는 얘밖에 없습니다. 캐파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계속 있을 종목이니까 단기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아마 이 수비수 종목에는 계속 갖고 오게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뭐 양극재와 음극재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에 2차 전지 스페셜을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이무학 전문가님 2차 전지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2차 전지주들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이런 2차 전지주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0966번이고요. 그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엊그제 알려주신 위너 11 종목들 중간 점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위너 11 종목들 중에서 더욱더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2가지 종목만 또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뭐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유닛을 한번 오랜만에 풍력주 쪽 뭐 전기차도 좋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에 풍력주가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안 그래도 유니슨 가져오셨길래 네. 오랜만에 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유닛은 말씀을 드렸죠. 도시바에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1세대예요. 풍력 터빈.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빈이 뭐냐면 풍력 설비는 보셨잖아요. 바람개비 큰 바람개비잖아요. 그냥. 네. 여기서 이 돌아가는 요 수수깡 같은 거죠. 네네. 바람개비로 치면 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둥 위에 얹어 있는 거 그죠? 돌아가는 네네. 부분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오래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자금난을 갖고 오면서 일본 도시바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 찾아왔어요. 네. 도시바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2012년에 유니슨을 인수를 했는데 이놈들이 방향을 못 잡고 친환경으로 하는 거야. 근데 친환경이 돈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원전 사업을 다시 한 겁니다. 원전 사업을 하려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바도 같이 망했죠. 그러니까 부도날 회사가 인수해갖고 나버리니까 얘네들도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유닛을 다시 팔았습니다. 이 유닛을 다시 사온 회사가 국내 사모펀드죠. 이 아네모이 사모펀드라고 이 아네모이가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의 신. 네. 말 그대로 좀 이 신재생에너지 쪽 풍력 쪽 굉장히 조금 욕심을 내는 회사 투자사입니다. 사모펀드인데 어찌됐든 간에 얘네가 지금 최대 주주로 남아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8개였었던 풍력 회사가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유닛은 2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정책 그 대의가 있잖아요. 네. 이번 정부 예산안 이제 내년도 슈퍼 추경 네. 600조 이상 슈퍼 추경을 놓고 이제 여야가 또 한판을 벌여야 되는데 네. 물론 뭐 대선과 겹쳐서 그게 뭐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계속 살려보겠다. 이게 슈퍼 추경의 이 골자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제 풍력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고용 창출과 그리고 더불어서 산업 육성이라고 한다면 이 풍력 터빈을 해외 거로 사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국내에서 자급자족해야죠. 좀 못만 네. 들더라도 네. 기술력 좀 떨어지더라도 국사학권 좀 써줘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8기, 원전 8기에 맞먹는 대규모 풍력 단지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전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되면 이게 한 46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 꿈이 아니라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주식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뭐라 그랬죠? 네. 보이시죠? 흑자 전환이죠. 네. 네. 전문가님 가장 또 좋아하시는 단어죠. 네. 주식으로 치면 우등상도 좋지만 주식은 언제 가장 폭발적이다? 진보상. 그죠? 우등상보다는 진보상. 그게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네. 흑자 전환이 일단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종목은 이게 매월 조금 주식적인 기업적인 얘기 말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1년에 2번 종목을 정기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을
기업의 업황과 재무구조나 유동성을 봐가면서 종목을 한 20개 정도를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요. 네네. 유니슨이 들어갔습니다. 오. 코스닥 150에.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외국인이 공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요새는 좀 짜증이 나는 게 대표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공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주식을 깔아 뭉개놨습니다. 네. 자, 이제 반격해야지요. 그죠? 흑자 전환, 실적 전환 됐고 네. 계속 성장성 풍력 쪽이 있고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안해, 돈으로 줄게? 안 돼요. 주식을 사서 갚아야죠. 이게 쇼 커버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말씀드렸다시피 2% 올라갈 거 쇼 커버링 들어오면 4%, 5%씩 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슨 풍력단지 기대감이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코스닥 150에도 편입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위너11 종목도 수익률 이렇게 차곡차곡 또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너11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